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나쁜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 결국 나의 내면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얼 나이팅게일. 성공하게 대가라 불리는 이들이죠. 이들이 모두 이 책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승자의 심리학을 쓴 데니스 웨이틀리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단 한 권의 책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자기계발서 등의 이 책 속의 문장들이 인용되어서 아마 이 저자의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인생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입니다. 자기계발의 세계적 바이블로 자리 잡은 책인데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 생각하는 습관의 중요성과 방법, 인생에도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읽고 싶은 문장들로 골라봤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 운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운명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의지와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인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운명에 따라 모든 것이 예정돼 있다는 숙명론과 의지와 선택에 따라 운명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자유의지론이 서로 대결하면서 운명을 보는 큰 흐름을 양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팽팽한 대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중도적 입장이 나타난다. 운명에 대한 두 시각의 어느 한편으로도 기울 수 없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운명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은 모순관계이기에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성질을 서로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저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단면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자의 심층을 꿰뚫는 새로운 시각이 요청된다. 지금부터 이상의 두 가지 견해를 통괄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거대한 원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할 터인데 그것은 인과관계, 즉 일종의 자연 법칙에 의거하고 있다. 원인을 운명짓는 결과.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란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운명을 개척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숙명적 결과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이다.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때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는 원인과 같은 종류이자 같은 속성이다. 그 둘은 늘 동등하면서 적합한 관계에 있으니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정신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서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원인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원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즉 운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는 원인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 원인이 되는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결과라는 열매가 수확되는 것이다. 어느 한순간에도 생각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씨앗과 인생의 사건 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유롭게 선택하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력이 원인을 만들어내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된다. 선택한 행동에 따르는 운명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표현한 결과로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된다. 기질과 성격은 사람마다 제각각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정지어져 있다. 이제 막 탯줄을 끊고 분만실에서 나온 갓난아기조차도 특유의 내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그 특징들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들처럼 규격화되어 있거나 획일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며 인생의 결과를 그저 타고난 운명 때문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한지도 모른다. 만약 타고난 운명과 성격이 살아가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정신적 성숙이나 인격 함양을 위한 노력은 불필요할 것이며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도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를 표출하는 내면에는 성장 쪽으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내 인생을 마주하는 자세는 내면의 기질과 성격이 행동으로 표출된 결과다.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태어날 때 이미 특성화된 나라는 제품을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가에 대한 답이자 행동들을 통해 수확된 인생의 결과로서 열매이다. 기질과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일까? 저마다 지니는 내면의 특징, 즉 기질과 성격 또는 인격은 오랫동안 수많은 인생들을 거치면서 질서정연하게 정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행동이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이다. 그 행동들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과 성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각과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인 셈이다. 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 행동을 실행에 옮겨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며 바로 그 행동의 끝에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나를 표현하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수많은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야기하는 인생의 결과는 마치 순환하는 계절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걷어들여지듯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고와 감정은 씨앗으로서 부지불식간에 마음이라는 토양에 뿌려진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각과 행동이 싹트기 시작한다. 한 알의 씨앗이 고유한 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하나의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과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수확해야 할 열매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법칙의 결과. 자연의 법칙이 인생의 흐름을 창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겠다. 나의 현재 인생은 내가 걸어온 과거의 결과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수면 아래의 흐름을 따라 결과를 향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결과에 해당한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고 비겁하며 약삭빠른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한 현실은 언뜻 보면 정의롭고 성실한 사고와 행동이 행복한 결과를 낳는다는 정신적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차라리 교활한 편이 낫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엔 자연 법칙의 공정성마저 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량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착하고 성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반대로 약삭 빠르다고 해서 모든 행동과 사고가 옳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사람은 좋든 나쁘든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과 그 뿌리가 같다. 가끔씩은 표면적인 결과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칙의 원리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특성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인간 개개인의 특성이란 마음의 습관이다. 습관이 된 마음의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행동 양식을 창조해 간다.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행동 양식이 다시 내면에 작용함으로써 또 다른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자각되지 않은 채 몸에 밴 나쁜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의식적인 사고로 행동을 바꾸면 마음의 습관도 변한다.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고와 행동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나는 데 드는 시간의 길이와는 무관하게 인생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은 변화의 과정을 내면적 변화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은 사고와 행동의 결합에 의한 조화이며 이는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평소 못마땅했던 성격이나 습관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나아가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고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실화다. 어떤 남자가 실직을 당해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실직 통보를 받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좀처럼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답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은 공정한 운명이 아닌 듯이 보였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 그는 다양한 업무로 무척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일들을 배움과 노력 개발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 그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많았다. 서서히 그에게는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욕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의 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거나 능력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식이 아니었다. 그저 업무량이 적으면 훨씬 즐거울 텐데 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새로운 업무가 할당된다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온 데 대한 성과이며 보상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을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오로지 일에서 해방될 날만을 고대했던 것이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해고라는 현실의 결과로 멋지게 이루어졌다. 무의식적이긴 했으나 일 없는 편안한 상태를 바라왔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더 불안하고 무의미한 나날이 시작됐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은 그를 고되고 맥빠지게 만들어버렸다.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 좋든 싫든 마음의 습관은 그에 맞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나쁜 마음은 몸을 병들게 한다. 나쁜 생각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지만 맑고 순수한 생각은 혈액을 맑게 만든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식생활을 개선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늘 맑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병이 들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불순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악의, 선망, 분노, 불안, 절망은 인간의 몸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빼앗아간다. 우울한 얼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의 분명한 결과이다. 불순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얼굴에 보기 흉한 주름이 지기도 한다. 인간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집안을 가득 채워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기쁨과 선의로 채우게 되면 표정은 밝아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심신이 평온해진다.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사람은 사고를 통해 인생을 파괴할 수도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사색을 많이 하고 내면을 가꾸면 외면의 모습도 변화한다.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감추려 해도 내면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외면으로 나타난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불운과 불행을 부르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은 행운과 행복을 부른다. 마음은 같은 성질의 것을 끌어모으고 그 이외의 것은 버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도 알게 된다.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 혹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와 동시에 생각할 시간도 공부할 시간도 많이 갖고 싶은데 요즘 무리하게 일만 하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주어진 자유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자유로운 시간을 마냥 지루하게 보내고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점점 게으름뱅이가 되어갈 뿐이다. 자유시간이 적고 가난한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일도 결국은 모습만 다를 뿐 좋은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인생에서도 작동하는 인과 법칙. 일단 원인을 선택하면 결과는 바꿀 수 없다. 모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 라는 명제는 보이는 세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도 적용된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사고와 생각이더라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어떤 형태의 결과를 초래한다. 나의 행동 역시 다른 사람들 눈에 띄든 안 띄든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거대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인과관계는 어떠한 힘으로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잘못을 하면 역시 그에 따른 결과가 기다린다. 적절한 행동만이 적절한 결과를 낳는다. 우주는 완벽한 공정성과 규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일부인 인간의 행동과 인생의 흐름도 결국 같은 법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이나 사건들은 하나같이 원인에 의해 잉태된 것들이다. 어떤 결과도 예외일 수 없다. 나의 행동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원인의 질과 결과의 질은 일치한다. 특히 유의할 사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선택 가능하지만 원인을 통해 표출되는 결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생각과 사고로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공정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며 그에 합당한 결과로만 이어진다. 인생은 단순한 계산 문제이다. 인간에게는 행동하는 자유와 능력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행동의 결과를 조작할 능력은 없다. 행동의 결과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순한 생각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면 행복한 결과를 선물 받을 것이다. 행동의 질이 결과의 질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 진실만 명확히 이해하면 인생에 대한 해답은 단순 명쾌해진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구불구불한 산길을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법칙을 완벽하게 소화하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더불어 고통과 슬픔의 출구를 찾아낼 수도 있으며 그 문을 여는 힘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고와 행동에 풍부한 지혜와 지식이 훌륭히 접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이란 어쩌면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공식과 구구단조차 모를 때는 아무리 쉬운 수학 문제도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일단 공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어려운 문제도 일사천리로 명쾌하게 풀린다.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과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인식하면 인생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은 저절로 알게 된다. 틀린 공식으로는 같은 문제를 몇백 번 풀어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비뚤어진 자로 수백 번 재봤자 틀린 치수만 나온다. 정확한 방법과 도구만 있으면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오고 있었는가.
정확한 공식을 깨달은 학생은 정답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도 알 수 있다. 정확한 공식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에 넘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하고 고민한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볼 때 공부도 안 하면서 시험 시간이면 늘 커닝을 하여 좋은 점수를 따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친구가 정말로 그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기억도 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계속해서 커닝을 하는 한 그 친구는 영원히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답을 바꿔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얼핏 들으면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답은 오답일 뿐이다. 나쁜 일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인생은 나쁜 일의 연속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분명히 나쁜 일은 이 세상 도처에서 발생하고 그것은 끊임없이 고뇌와 슬픔을 가져다 준다. 난 지금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나쁜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나쁜 일에서 도망칠 길은 없는 것일까? 고뇌와 슬픔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영원한 행복과 풍요로움, 평화는 덧없는 꿈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다. 나쁜 일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누구나 병, 가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나쁜 일을 극복하고 오래도록 이어질 건강, 풍요로움, 행복을 가질 수 있다. 나쁜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날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그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거나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을 통해 배울 때마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더 고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마음속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분석하라. 그러면 언젠가 내면에서 나쁜 일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나쁜 일에서도 분명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나쁜 일이 아니다. 의지력을 강화하는 연습. 강인한 마음, 절대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력을 키워나가는 작업은 성장의 절대적인 과제다. 우선 마음속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자. 목표는 어떤 것이라도 좋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하고 지루한 인생은 없다.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 인간은 강인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발휘하지 못한다. 활력에 넘치는 사람이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없거니와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나약하고 의존심만 가득한 마음으로 강인한 의지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한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약점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논리인가.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은 이미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다. 약한 마음과 반복적인 일상, 이 정도면 강한 의지를 키워나가야 할 환경과 필요성은 이미 갖춰진 셈이다. 지금부터 의지력 트레이닝을 시작해보자. 우선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부터 소개하겠다. 1. 나쁜 습관을 버려라. 2. 좋은 습관을 길러라. 3.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착수하라. 4. 집중하라. 5. 규율에 맞게 생활하라. 6. 말과 언어를 컨트롤하라. 7. 마음을 컨트롤하라. 이 7가지 규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누구든지 의지력을 높일 수 있으며 목표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어려움이나 비상사태의 직면에서도 침착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의 규칙.
나쁜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애써 외면하고 굳이 특별하면서도 신비로운 훈련법을 찾아 나선다면 노력은 노력대로 쏟아붓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규칙쯤이야 무시해도 상관없겠지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내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버려라를 잘 소화했다면 둘째 규칙인 좋은 습관을 길러라는 반쯤 성공한 셈이다. 나쁜 습관을 버리면 목적의식이 강화된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할 수 있다. 확고부동한 목적의식으로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면 의욕적이고 활발한 정신세계에 몰입하게 되고 성숙된 정신은 다음 규칙인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착수하라, 집중하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정도 수준만 도달하면 다섯째 규칙인 규율에 맞는 생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라.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라. 매우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기회를 놓쳤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착함을 잃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일단 시작한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라.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착수하라는 규칙은 강인함을 길러주는 동시에 안정된 정신 상태에서 성공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태평하고 안일하게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의지가 약하다는 증거다. 담대한 마음을 원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수준 높고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나 상황의 겉모습만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임하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총체적 목적에 생각을 맞춘 상태에서 온 정신을 모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전체적인 목적을 파악한다. 집중력을 높인다. 이 두 가지 정신적 능력은 사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침착하게 하며 성공의 기쁨을 안겨다 준다. 말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라. 늘 말투나 표현 방식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아차하는 순간에 거친 표현을 내뱉거나 걸러지지 않는 분노와 불쾌감 등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자. 의지가 강한 사람은 생각 없는 말을 내뱉지도 경솔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내 기분이나 마음을 전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므로 가장 세련되고 지적인 표현을 구사하도록 해야 한다. 감정을 지배하면 인생도 지배할 수 있다. 집중과 명상의 차이. 정신 집중이 간절한 소망으로 자리 잡아가면 그곳에 명상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생각과 사고를 집중하고 싶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명상을 떠올린다. 인생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명상은 무리다.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인간 본질에 흥미를 갖고 진실을 찾아내려는 바람이 있어야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마음속에 이처럼 뜨겁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명상의 세계로 녹아들어 진실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력은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반면 명상은 고귀한 정신적 세계를 실현한다. 실천적 기술과 지식은 집중력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기술과 지식은 명상으로부터 나온다. 집중력을 기르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 진실의 절정에 다다랐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은 정직한 생활과 적극적인 자기개발 그리고 현명한 지혜를 통해 성인에 이르며 정신적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신성한 명상의 완성품이다. 명상은 감정을 지배하는 힘이다.
집중력을 위한 4단계는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이어진다. 집중은 무의식적인 힘을 불러내고 명상은 좀 더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자신을 힘의 세계로 몰아간다. 이것이 집중과 명상의 차이점이다. 짧은 명상부터 시작하라. 명상은 엄격한 자기 단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력 훈련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집중은 정신 정화를 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지만 명상은 마음과 인생의 정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명상의 진정한 목적은 신성한 진리 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와 정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짧은 명상 시간이 효과적이다. 이른 아침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소망을 선명히 그려낸다면 명상은 하루 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명상은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어울리는 행동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성숙한 통찰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 강인하고 신성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명상의 2가지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순수한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한다. 2. 순수한 생각과 정화된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면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다. 평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기쁨을 느낀다. 인생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항상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뿐이다. 진정한 승리를 손에 넣고 싶다면 단순히 평온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변의 진정한 평온이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무슨 말을 들어도 결코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진정한 평온이다. 평온은 끈질기게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과실과도 같다. 그 때문에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 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은커녕 후회와 자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후회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진정한 평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기쁨을 느낀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마지못해 하고 있는 일상의 의무적인 작업도 기쁜 마음으로 처리한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불가능한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손에 넣고 싶다면 먼저 평온함과 인내를 습득해야 한다. 진정한 힘은 자립과 부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힘을 손에 넣고 싶다면 혼자서도 침착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산, 거대한 절벽, 우뚝 솟은 떡갈나무, 이 모든 것들이 자립한 부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허둥댈 때도 평온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배려가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낙오자의 길로 추락해 간다. 그러나 평온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마음을 항상 조용하게 유지하고 늘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성공의 계단을 꾸준히 오른다. 평온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행운은 따라온다. 여러 사업을 성공시키고 훌륭한 친구도 많던 여성에게 지인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행운을 타고났군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면 저절로 알아서 찾아오니까요.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사는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온 결과로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목표를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이 빛나는 것은 그녀의 눈, 표정, 동작, 목소리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였고 그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에서 빛나던 무언가가 그녀의 눈동자와 표정, 몸짓과 목소리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낙담하게 된다. 성공은 평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바라기만 하고 불평을 계속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그리고 여유 있게 행운을 거머쥔다.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얻는다. 사람은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 더 큰 영향력, 더 큰 권위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평온함을 얻으면 사업도 번창한다. 사람은 평온해질수록 올바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온하고 냉정한 사람 옆에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평온하고 강한 마음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평온한 사람을 접하면 그 사람의 강인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평온한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지혜의 보석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자신의 마음 상태와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결과로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전부를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고민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적어지고 더 침착하고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을 잘 관찰하고 자신의 인격에서 결점을 찾아 하나씩 없애기 위해 노력하라. 그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더더욱 평온해지고 그 평온한 마음은 곧 당신의 인격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평온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면 정신력도 나약하다.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실은 나약한 사람이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본디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매우 나약하다. 정신력이 나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평온한 마음은 강한 인내심으로 자신을 강화시킴으로써 나약한 자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만이 가지는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은 마음 상태다. 그것은 강인함이 나타난 것이며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마음에 평안함과 용기를 준다. 진짜로 평온한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위에 있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용기를 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다. 괴로운 사건이나 곤란한 상황, 타인으로부터 비난, 중상, 오해 등을 받아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을 잘 다스린 덕분이며 인생에 관한 진정한 지식이 나타난 것이다. 평온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한 마음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하고 항상 상냥하고 강하며 거짓말, 위선, 모욕 등을 당할 때도 결코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읽어드렸습니다. 원인이 되는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결과라는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는 것,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고 만들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